제가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났잖아요. 그리고 저희 아이도 이제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15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보고 또 제가 제 아이를 키워보면서요, 공통되게 후회되는 세 가지 지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점을 말씀드릴 테니 지금 현재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이 세 가지만 집중하셔서 아이를 잘 지도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초등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단연코 독해에 대한 부분입니다. 저는 저희 아이한테 이 부분은 후회가 남지 않는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 독해를 잡지 못하고 중학생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와 초등 시기를 거칠 때 독서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시켰는데요. 사실 이 독해력은요, 아이들이 전 과목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,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친구는 교과서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. 시험 문제가 나와도요,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문제집을 풀어도 그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내용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하겠어요? 문제를 오답 없이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독서라는 게 너무나도 다양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. 이런 다양한 여러 독서가 주는 이점이 크지만 그것보다 정확하게 독해하는 힘을 초등학교 때 길러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책을 한 권을 읽어도 그 한 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. 그냥 후루룩 읽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다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정확하게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. 그래서 아이가 즐겨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그중에서 수업을 위한 책이라든지 학교에서 과제를 위해서 책을 주었다던가 하면 이 친구들이 그 책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지만 이 친구들이 중학교, 고등학교 올라가서요, 교과서를 읽거나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.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서 초등 때에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. 이것도 좀 습관이어서요, 아이들이 대충 읽기 시작하면 계속 대충 읽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잡아주셔야 해요.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최대한 이 습관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, 세 번째는 저 역시도 후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바로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. 체력. 사실 우리가 체력까지, 특히 초등 고학년 올라가면 그것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죠. 초등 저학년, 중학년 때는 태권도도 보내고 줄넘기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주죠. 그런데 고학년만 돼도 영어학원 가고 수학학원 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숙제들이나 단원평가나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태권도를 가거나 아니면 줄넘기 학원을 가거나 수영학원을 가거나 이런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. 물론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 앞에 나가서라도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죠.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. 왜냐면 저도 직장모이기도 하고 또 아이도 스케줄이 많고 피곤한데 이걸 굳이 데리고 나가서 집 앞에서 줄넘기라도 해보자라는 걸 설득시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후회되는 지점이에요. 사실 고등학생들 보면요, 정말 체력이 약해서 내가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그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졸음이 온다거나 아니면 집중이 안 된다거나 하거든요. 이게 초등, 중등 때 좀 이 체력을 키워놔야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는 엉덩이 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것도 결국 체력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걸 준비를 미리 안 해놨기 때문에 고등 때 진짜 힘을 써야 할 때 아이들이 좀 힘든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라도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일주일에 3번만 달리기를 하자. 혹은 평일에 한 번 나가서 줄넘기를 하고 주말에 엄마랑 같이 달리기를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.
네. 그래서 이 부분, 체력을 키워야 하는 이 부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, 아마 초등 저학년, 중학년 친구들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. 그걸 끝까지 초등 고학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보니까 운동은 절대 귀찮은 과정이 없어야 하게 되더라고요. 어른들도 좀 마찬가지긴 하잖아요. 네, 그래서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,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정해서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, 바로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. 제가 우리 아이를 보니까요, 6학년이 됐는데 생각보다 PPT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수업이 되게 많았어요. 벌써 2학기에만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PPT를 활용한다는 건 결국 아이들이 정보도 찾고요. 그 정보를 찾아서 PPT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럼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안에 타자도 칠 수 있어야 하는데요. 오히려 생각보다 디자인은 아이들이 아주 잘하더라고요. 이거를 핸드폰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감각들이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학교에서 캔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타자였습니다. 이 타자를 치는 건 제가 좀 도와줘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. 아이가 아직도 저희 아이는 좀 이렇게 타자를 천천히 독수리 타법으로 치거든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타자 연습이 좀 되어야지 중학교 올라가서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저희 근거리 학교를 보면 중학교 때 수행평가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타자를 쳐서 몇 자 이내에 글을 써서 내는 게 평가로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 때 이것까지 막 연습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 때 연습을 조금씩 시켜 놓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아이 스스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능력은요, 사실 독서 같은 경우는 초등 전반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하는 거고, 좀 더 깊이 있게 시험 점수에 와닿는 독서를 독해를 하고 싶다 이러면 독서뿐만 아니라 비문학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결합해서 풀어보면 훨씬 더 정답을 찾거나 하는 능력은 길러지겠죠. 이건 아주 장기로 보셔야 하는 것 같고요. 체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꾸준히 운동을 해서 이 친구가 정말 힘을 탁 써야 할 때, 그때 자기 힘을 오롯이 쏟아낼 수 있도록 초등 때 그 기본기를 잘 다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초등 고학년 때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좀 키워놓으면 중학교,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무 편할 테니까 이 준비를 미리 5, 6학년 때 해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